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양주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수상 양주상입니다. 네. 통합당의 새 이름. 네. 네. 국민의힘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김종인이 나 이거 좋아 그러면은 되게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래도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통합당 새 이름 짓는 것부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도 한번 장명을 해 주시죠. 지금요? 예. 여러분도 이 미래통합당 이름 바꾼다 그러는데 새 이름 하나씩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미래통합당에서 뭐 당명 공모를 뭐 받았다 그러는데 수만 명, 만 몇 명인가 공모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밖에 안 나왔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당, 국민의힘, 그리고 위하다? 뭐, 위하다는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의당? 그 의자는 왜 넣었을까요? 그냥 한국당 하면 안 되지. 한국의당, 국민의힘. 의자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제목 같은 데는 잘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의가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의라고 발음하지 않고 애라고 발음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 간판이나 이렇게 의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 운율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데 왜 둘 다 한국의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장명을 했는지 어떻게든 지금까지에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 같긴 한데 몸부림 칠 일이 따로 있지 별 군데에서 다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유전진당, 자유의 힘, 자유가 답이다. 자유가 답이 이거 뭐예요? 답이 자유가 답이당. 답이 당. 당이니까. 자유가 답이 당. 저는 뭐 두 가지 다 마음에 드는데요. 뭐 이번은 약간 좀 장난스럽다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1번과 2번 모두 자유라는 답을 썼습니다. 우리 정당의 가치,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에는요, 자유라는 말을 저는 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도 좋지만 자유의 힘은 어떤가? 오히려 자유의 힘이 더 우리 당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유가 답이당은 좀 애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가 나왔네요? 우리 양 박사님. 네, 자유는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자유가 좀 없어진 세상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멈춰져 있는 대한민국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전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또 한때 몸담았던 전진당의 일원이기도 하고 전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실은 함축적으로 의미가 있는 용어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전진해서 북진까지 해서 다 통일까지 이뤄야 된다 의미에서 자유 전진당. 네.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 2번 요거 자유가 답이당? 알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 표. 이거다 싶은 당명이 나오면 네. 사골 국물. 몇 분? 오늘 두 분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뉴한국당, 자유국민당, 자유민주수호당, 국민한국당, 국민경제당, 자유보수당, 미래한국당, 얼빠진 바보당. 자유수호당.
자, 아이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 한참 올라가야 되겠네. 아이고. 고성국 TV에서 공모를 받았으면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17,000명 정도 공모 받으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근데 썼던 게 국민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써서 아마 국민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표본 자체가 17,000명의 그 표본으로 제일 많이 쓰였다라는. 예.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있는데? 자유공화당 있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잠깐 있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대한국민당, 자유보수당, 자유공화당. 더불어민주당 투.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어, 참 점수 드리고 싶네요. 네. 낡은 할배당, 자유미래당, 한국공화당, 아리까리당, 국민한국당, 우리자유당, 우리 자유당, 새누리당, 미래자유당, 미래자유당, 그냥 자유당. 자유당. 좀 지나가긴 했는데, 저는 그냥 자유수호당. 자유수호당? 네, 그냥 함수적 의미가. 왜냐면 자유란 용어는 계속 쓰자고 하는 게 대다수이신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필요로 해봅니다. 네. 국민의 짐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네. 네. 자유수호당, 자유당, 자유당. 자유당이 더 좋아요? 자유당. 음.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가 더 괜찮은데요? 자유당 답이다. 요즘은 이게 뒤에 자유당을 좀 재밌게 표현할 때 자유당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자유다 이런 뜻도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자유당 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자유당과 이- 자유수호당. 자유당과 자유수호당. 네. 알았어요. 박성태님, 예,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네, 사골 국물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유수호당 찾아야 되겠네. 자유수호당이 어디 있었나요? 아, 여기, 남은분님, 자유수호당. 이게 비슷비슷해서 다른 분들이 이미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맞습니다. 네. 이게 복불복이죠. 뭐 네. 남원분님 자유소당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이 당이름 가지고 좀 말씀 들어봤는데 네. 이 당명 개정 과정 지금 당명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정강정책 기본소득을 1번으로 하는 네. 이 개정안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과연 네. 기본소득이 우리 우파 정당의 핵심 가치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네.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명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타자로 뭔가를 빨리빨리 쳐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좀 붙여서 예를 들어서 통합당 또는 뭐 미통당이라고도 몇몇은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당이라면 굽힘당이 되는데 발음을 잘못하면 굽힘당, 굽힘당이 되는 거예요. 인사를 많이 하는 형태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당의 핵심 가치가 자꾸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제2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정강정책 바꾸는 것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름 바꾸면서 국힘당 발음 좀 어려운데 이 당으로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걱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약간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국민 기본적인 소득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프레임이 전 국민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모습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못지않게 실질적인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이름에 걸맞는 변화처럼 이게 사실 의견스러운 과정들이 좀 명확하지는 않았던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하면서 가져가면 저는 그 방향성에서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 문제다. 예. 왜냐면 여기 우파 정당이잖아요. 토론 좀 하셔야 되겠네. 경제가 아직 우리 갈 길이 멀고 지금 기본소득을 운운하면서 일단 나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눔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요. 성장과 나눔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한쪽이 트랙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눔의 방점이 아니라 지금 기본소득의 전제가 되는 그 성장을 하기 위한 나눔이 필요하다는 전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달리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 우파 정당에서 그것을 정강정책에서 가장 중요 순위에 뒀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시죠? 네. 지금 그러시군요. 아니 오랜만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좋네. 가만히. 예. 가만히 전략을 여기서 쓰시면 지금. 변화의 움직임은 있어 보여서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념은 중요하죠. 이념은 필요해요? 네. 지금 김정희는 아예 이념이 필요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까요? 이게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왜냐면 김정희는 지금 이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이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다. 이념적 측면에서 당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김정희 발언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제. 자유라는 말을 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그러면 이념 없는 용어죠. 그렇게 딱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양 박사님도 이념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념은 그러면 이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이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용어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쓰신 저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힘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시중에 도는 얘기 중에서도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는 그쪽하고의 합당이라던가 아니면 그걸 전제로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김정인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킹이 되고 싶은 수순의 일환으로 펼쳐가는 일련의 수순들이 아닌가라는 이런 해석이 있네요. 이제 날자우르님인데 김정인 본인이 이념 없이 여기저기 기웃 거려왔던 인생을 살아서 지금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거다라고 이념으로 정리해서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해석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우파적 가치가 정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갈등을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지금 일시적으로 한 정권에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각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까지 모호하게 된다면 지도부가 저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비판합니다. 희망 74님의 의견인데요. 네. 이념은 정체성 아닌가요? 중도가 중립과 관용 같은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중도 성향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객관적 관망을 넘어서 이도저도 손해보기 싫은 좀 기회주의 느낌 같은 것도 느끼게 네. 됩니다. 아니, 보통 그렇게들 보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도 답답하니까 극중주의라는 단어가 있었겠지. 나는 진짜 중도야, 뭐 이거인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상시파입니다라고 옛날에 얘기도 하기도 했었죠, 안철수는. 예. 알겠어요. 네. 지금 이 통합당이 지금 가장 정당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이게 정치 노선 이념에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흔드는 것이 김종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파 정당을 완전히 공중 분해시키는 게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온 행태를 이런 식으로 이념 없음으로 포장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라도 해서 중도층을 대거 끌어모아가지고 또 호남표도 일부 어떻게든 갖고 와가지고 대선 승리하는 게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혼돈에 빠지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네. 이 점은 제가 객관적인 팩트로 정리를 좀 지적을 해놓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네. 이낙연이가 이제 당대표가 됐어요. 집권당대표가 됐어요. 질문입니다. OX로 가겠습니다. 이낙연이는 문재인의 꼭두각시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이낙연이도 나름의 색깔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왜 웃었냐면요. 제 동그라미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저도 이거 들어야 되는 건지 알고 지금. 이거 못 짜지. 아니, 이거 두 분이 이상한 데서 웃기시네요? 자, 들어주세요. 피자인 줄 알았어요. 질문이 약간 생각나. 질문 가보세요. 질문이. 자, 이낙연이가 네. 문재인이의 꼭두각시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라면 O. 네. 아니다. 이낙연이가 결국은 자기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하면 X. 들어주세요. XO. 예. 자, 먼저 하시죠. 그럼 O부터 시작하세요. 예. 이거 다 들고 하세요. 네. 이번에 뭐 60.77%로 거의 뭐 압승, 어대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되는 그게 뭐냐면 그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계승할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데도 국민이 없어요. 그가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가격리를 이낙연이 했었는데 그때도 누구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문재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이거 팩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하고 이낙연이가 브로맨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가격리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약간 쑥스럽게 부끄부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부끄럽지만,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그 특유의 저음의 목소리로. 뭐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게 그 전당대회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고요. 후에도 일편단심 분. 네. 그래요? 네. 자, X. 저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네. 그 말씀을 했다는 거는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네. 표현하신 것 같고 네. 저는 지금은 그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추종자 네. 추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지금 신임 대표가.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른 길을 좀 걷지 않을까 생각해서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하는 형태로 뛰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시기가 6개월짜리거든요, 이게? 그럼 6개월짜리면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힘이 많이 필요해요. 6개월 당대표 하는 순간에는 저는 철저히 문에 충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당대표 하는 동안일까요? 아니면 당대표 그만두고 대선 레이스 하는 기간일까요? 그거는 이후죠. 이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통상 정치사에서는 네. 자리에 있을 때 치받아 버려야 차별화 효과가 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해창이가 YS한테 치받을 때도 현직에 있을 때 치받았어요. 이거 내려도 됩니까? 아니, 그게 계속 들고 계세요? 아니, 그런 거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수업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낙연이가, 그냥 대깨문들의 지지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대깨문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문재인과 부딪힐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여전히 계속해서, 충성하면 되지. 응? 저도, 문재인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깨문의 지지만 있으면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만약에, 대깨문의 지지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기는 대깨문, 대통령 안 되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쪽으로 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기름 바른 창업. 요리조리 유리한 대로 잘 빠져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대깨문이 너무 많습니다. 대깨문이란 말이 뭐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대깨문은 자기들이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불러주는 게 좋아요. 자기들이 불러달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을 지지하고 아직도 그리고 거의 마비된 판단이 안 된 상태로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낙연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끝까지 이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박주민 후보가 네. 2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영남표도 무시하지 못하다. 결국에 대권이라는 부분이 호남의 표만, 대깨문만 가져서는 대권이란 작업을 못 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스탠스를 좀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의 허수아비 노릇보다는 다른 길을 차별화를 좀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차별화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낙연이가 그 선거 대표되고 난 다음에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깨문에 지지받아서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표를 분석하시면 알 거 아니냐. 내 당내에서 받은 것과 당 밖에서 받은 게 비슷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예, 그 대깨문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세라서 당의 안에서도 받고 당 밖에서도 받은 거다. 대깨문이 나를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이낙연이의 특유의 그 기름 바른 어법으로 네. 갔기 때문에 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나 대깨문 꼭두각시 할 생각 없어. 니거들이 뭐 힘이 있어? 내가 내 힘으로 됐지. 라는 선언이에요. 이미. 그래서 원칙 있는 협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법사위만 아니면 7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네. 문재인이잖아. 근데 당 대표 되잖아. 문재인, 이해찬이가 밀어붙였잖아요. 다 독식했잖아. 네. 이해찬, 근데 이낙연이가 되자마자 7개 돌려줄게. 원칙 있는 협치해야지. 김대중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이 말이거든. 그 의석 비율로
창임이 나누는 거는 김대중이 제안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야, 김대중의 적자는 나야. 나다. 어? 야, 너네 그렇게 독식하는 놈들이 어딨어. 그건 정치도 아니야. 그게 무슨 원칙이 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원칙 있는 협치할 거야. 야, 그냥, 그러니까 주호영이 와서, 김정일이 와서 받아. 내가 7개 다시 돌려줄게.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이게, 노무현, 문재인 그 문파, 노파들은, 이, 보수는 물론이고, 저쪽에 김대중 세력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듣보잡들이거든. 이런 느낌, 그 정서를 딱 깔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과 문재인은 뭐 잘 모를지 몰라요. 정치 잘 모르니까. 이, 노빠 문파들 중에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해찬이를 비롯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낙연의 그 몇 마디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바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좌파 내부가 차기 권력 투쟁에 돌입했다. 이낙연의 당대표와 그 한두 마디 말로 차기 대권 경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대깨문들이 이거 우리가 계산 착오했다. 만약에 이낙연을 믿었다면 완전 이게 헛짓했다. 라고 지금쯤 아마 모여서 수근수근 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 대깨문들의 입장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박주민을 만들었든지 네. 예, 그게 좀 너무 조잡하고 노골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부겸을 세웠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루빨리 좀 그렇게 그쪽에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 문재인 생각했다라는 그 노골적인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네.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생각하는데, 생각하면서. 야, 너네가 나 만들어줬어? 내 힘으로 된 거야? 하면서도 말로는 당신 생각했어. 저는 문재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야, 역시 젠틀 위선이다. 제가 밀고 있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젠틀 위선.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위험한 남자구나. 이게 대깨문들이 여전히 좀 순진하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까지 거론하면서 네. 문재인이 그 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어요. 네. 압박하고 나섰는데, 의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전공이 전임이 인턴 레지던트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한 거죠. 이제 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내 제자한테 손대지 마라. 나부터 쳐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지난번에도 저는 의료 파업을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이것은 반드시 통합당이 같이 해서 이것을 무마해야 된다, 저쪽에 폭정을 무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하게 어젯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을 일단 좀 중단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지금 받쳐줄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내용의 방점은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내용은, 그러니까 네. 둘 다 좀 자중해서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이제 방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 공공의대가 자꾸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얘기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기득권,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계층이나 지역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태를 띄고자 하는 형태로 비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반발론이 많이 나오는 게 의료인 것 같거든요. 의료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댓글로 달았는데 뭐 히포크라테스를 뭐 소크라테스냐, 뭐 피타고라스냐 뭐 잘못 써서 논쟁에 또 네. 붙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본질을 흐리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좀 깨뚫어 볼 필요가 있고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실력 있고 투명성 있고 객관화 돼 있는 분들이 집도의가 돼야 되는 게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그 절대 피해야 되는 게 기계적 양비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의사들의 총파업이 계속되면 이제 우리 환자들이나 또 우리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도 잘못됐고 의사도 잘못됐다라고 양비론으로 가면 이건 아무런 해답이 안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못했으면 의사들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정부가 잘못했으면 정부가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뒤에 사족처럼 붙이는 거는 뭐 정치판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양 박사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의 어제 발언은 정부가 잘못했다는데 확실히 방점이 있어요. 예, 정부가 이래놓고 왜 의사한테 뒤집어 씌우냐. 그런데 의사들도 좀 의료 현장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니 간곡히 호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주호영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언론이 주호영이의 의사들 복귀해야 된다는 것만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거예요. 통합당도 의사들이 현장 복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빌미도 주지 않아야 돼. 오히려 의사들한테 현장 복귀라고 촉구를 할 이유가 없어. 네. 그냥 이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문재인 정권이 결재 해지해야 돼.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야. 라고만 하고 딱 말아야 돼. 거기다 대고 주호영이한테 너 왜 의사들한테는 한마디 안 했어? 라고 얘기해서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거 감수해야지. 안 그러면 아예 끼지를 말든지. 네. 한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끼려면 제대로 끼워서 뒤를 밀어줘야지. 낄낄빠빠 잘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아니 좌파들한테 악용당할 걸 알면서 그거 모르면 그게 자격이 있어요? 네. 그 한마디를 왜 하냐고 도대체. 판사 출신이시라 그런 판결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사나 하지 그럼. 예. 이건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런 빌미, 저 항상 빌미 제공 좀 네.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런 사태를 보고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주문자, 제작, 기사. 주문자는 전문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네. 오이행 방식의 기사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저의 나이 또래나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나 실컷 공부했는데 인생을 바쳐서 공부했는데 그렇지.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조국 같은 사람이면 나 의사 되는 거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럼, 거죠. 네.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이 부모님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정부한테 어떻게 쓰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겠냐는 거죠. 하여튼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치관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파 국민들도 네. 예,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이 좌파들이 워낙 이런 데 있어서 교활하니까 네. 무슨 말을 어떻게 써먹고 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까지를 미리 좀 감안하고 좀 아예 아무 말 말든지. 가만히 전략, 가만히 전략. 가만히 전략은 이런 때 쓰는 거죠. 네, 가만히 전략, 네, 좋습니다. 그래요. 두 분은 집이 어떻게 됐어요? 영끌해 갖고 사셨나? 저는 박사님 이 질문을 3번째 듣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제가 청년이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또 대답해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아니, 영끌해 샀어요? 저는 자가를 아직 소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영끌할 생각도 안 했어요? 해볼 만하게, 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 저같이 이게 불투명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대출 잘 안 나옵니다. 아니, 김현미가 네. 영끌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대출 받아갖고서 집 분양받으라고 그러던데. 꾸준히 넣고는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잖아. 광명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하기 힘들다고. 너무 올라서.
저는 영혼이 없어요. 아, 여기서. 끌어모을 영혼이 없고 탈탈 털려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때 그 예전에 토끼가 집에 심장을 놓고 왔다 그러잖아요. 저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 놓고 다녀요? 네, 영혼 놓고 다녀요. 하여튼, 네. 근데 참, 이 경제학자들이 오늘, 이 한국경제학회는 굉장히 권위 있는 네. 그 경제학자들의 학회인데, 네. 여기 거의 75% 전후, 평균, 이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잘못한 거다. 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전망했단 말이에요. 예측도 하고, 참 우울한 예측인데, 네. 이 정도 되면은 장관 바꾸는 거거든. 왜 김현민은 뭘까요? 조국이도 잘렸는데 김현민은 안 잘려. 이게 자르면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국이도 자르면 실패를 인정하는 거였는데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잘랐잖아. 어차피 김현미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그 성비를 맞추려고 하는 국무위원 성비를 계속 맞추려고 하는 페미니즘 정부이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려고 하는 일안에서 어차피 안에서 다 청와대에서 하니까 네. 성비 그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을. 그래, 알겠어요. 그 여가부 폐지하자고요? 여가부 여성가족부? 네, 여성가족부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예전에 특임장관실에서도 약간 이제 근무를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100억 좀 넘었었나 그랬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가 예산이 1조 1264억인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돈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예산이 투명하지도 않거든요. 어디에 주로 지원 사업으로 가는데 저는 여가부는 특정한 어떤 성비에 맞춰서 그거는 옳지 않고 오히려 청년 가족부라던가 이런 이름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사실 존재 의미가 없다. 네, 그래. 폐지가 답이다. 네. 네. 우파 뼛속까지님이 뼛속까지. 박사님 의료진 북한 파견법에 대해서 어디서도 언급이 없네요 그러셨는데 제가 어제 논평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의료진들을 마치 물건 취급해서 북한에다가 강제 징발해서 보낼 수도 있는 식으로 법이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법이요? 네, 그러니까 법 내용에서 그렇지. 신현영인가는 좌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 발의한 법의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 남한의 의료 자원, 의료 장비, 의료 인력을 북한에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해프투로 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법률 용어에서 그렇게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의사들 징발당해서 북한에 강제로 갈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석되죠. 네. 그 법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 네. 그랬더니 그 발의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국회의원인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고칠게요. 그랬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게 수정한다 아니고 제정법이거든요. 네. 없는 법을 만들면서 그런 태도예요. 법률이 저는 법률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법률이 기존에 있는 법률도 많이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법률 하나하나 만드는 법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시민단체들도 상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지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 많이 합니다. 자, 신현양이 아니고 신현영 같은데? 기억으로? 양자 들어간 사람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자, 짧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 네. 수령씨. 네, 오늘은 함수로 양주상의 시사 난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호흡 맞춰보고 아침 일찍 박사님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뵈니까 너무 기쁜데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라고 합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좋은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박사님. 네, 하늘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높아진 원성들 좀 자제시켜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 민생 한번 돌보는 우리 문비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